인터넷상의 서울병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서울에 다녀온 뒤 일상으로 돌아가면 괜히 공허해지고 다시 가고 싶어지는 그 마음. 요즘 중국의 MZ세대 사이에서 특히 자주 언급된다고 하죠. 이건 진짜 현상일까요? 아니면 잠깐의 유행일까요? 오늘은 감정과 데이터, 비용과 현실, 도시가 풀어야 할 숙제까지 차분히 정리해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서울병을 과장 없이 보는 기준, 그리고 우리에게 남는 과제가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먼저 정의부터 분명히 하겠습니다. 서울병은 의학적 진단명이 아닙니다. 여행을 다녀온 뒤 일시적으로 생기는 그리움, 비교, 아쉬움이 묶여 만들어진 신조어입니다. 특히 서울의 야간 풍경, 카페 문화, 대중교통의 편리함, 안전하다는 이미지가 강렬한 첫인상을 남기면서 돌아온 일상이 덜 빛나 보이는 심리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쓰입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요? 첫째, 한류의 확장입니다. 음악, 드라마, 뷰티, 푸드가 한 도시의 풍경과 연결될 때 여행은 관광에서 체험으로 바뀝니다. 콘텐츠 속 장면을 실제 동선과 겹쳐보는 순간 경험의 밀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둘째, 쇼폼 알고리즘의 증폭입니다. 예쁜 카페 한 컷, 한강 야경 한 컷, 지하철의 질서 한 컷이 10초 안에 반복 노출됩니다. 작은 감탄이 여러 번 겹치면 도시는 한편의 무드가 됩니다. 셋째, 시기적 요인입니다. 연휴와 성수기가 만나고 팬덤 행사나 콘서트가 몰릴 때 체류 만족도가 크게 튑니다. 높아진 기대는 돌아온 일상에서 비교를 부릅니다. 그 비교가 길어지면 공허로 변하고 공허는 그리움의 다른 이름이 됩니다. 하지만 반대편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로맨티시즘이 실제 비용과 피로를 가린다는 지적입니다. 숙박비, 환전, 이동시간, 대기줄, 언어 장벽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영상 속 비 오는 골목은 낭만이지만 실제로는 젖은 바지단과 미끄러운 바닥일 수도 있습니다. 야경은 멋지지만 그 직전까지의 인파와 분지는 화면에 잘 담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편집된 도시를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현실을 압도하는 순간 실망은 더 커집니다. 그렇다면 서울병은 허상일까요? 허상만은 아닙니다. 도시가 주는 감정은 진짜이고 그 감정은 삶의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한 번의 여행이 진로를 바꾸고 취향을 바꾸고 관계를 바꿉니다. 다만 그 감정이 건강하게 작동하려면 두 가지 균형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자신에 대한 균형, 다른 하나는 도시와 주민에 대한 균형입니다. 먼저 자신에 대한 균형입니다. 여행의 감정은 보통 세 단계로 흘러갑니다. 첫째, 몰입의 즐거움. 둘째, 귀환의 공허. 셋째, 의미의 재배치. 둘째 단계에서 멈추면 공허가 오래 머뭅니다. 하지만 셋째 단계로 넘어가면 여행은 삶의 자원으로 정리됩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합니다. 돌아온 지 72시간 안에 다음 세 가지를 적어보세요. 나에게 맞았던 동선 하나, 다시 해보고 싶은 습관 하나, 일상에 옮길 수 있는 작은 디테일 하나. 예를 들어 걷기 좋은 시간대, 카페에서의 집중 방법, 지하철에서 읽기 좋은 짧은 글. 서울에서 얻은 건 서울에만 머물 필요가 없습니다. 그 도시의 조각을 내 일상으로 가져오면 공허는 서서히 방향을 찾습니다. 다음은 도시와 주민에 대한 균형입니다. 도시는 누군가의 집이자 누군가의 일터입니다. 방문자가 많아질수록 질서는 더 필요해지고 질서는 설명과 표지, 배려로 만들어집니다. 줄을 서는 방식, 쓰레기를 버리는 곳, 밤늦게 나는 소리의 크기. 이런 것들이 도시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방문자는 호기심으로, 도시는 환대로 만납니다. 둘 중 하나가 과하면 피로가 생기고 피로는 반감을 낳습니다. 좋은 만남은 오래 보이지 않게 잘 작동하는 규칙 위에서 만들어집니다. 이제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서울병은 개인의 감정일까요? 아니면 사회의 신호일까요? 저는 둘 다라고 봅니다. 개인의 감정이 모이면 사회의 취향이 되고 사회의 취향은 산업을 움직입니다. 카페의 조도와 의자의 높이, 공공 와이파이의 품질, 야간 치안의 체감. 이런 디테일이 도시 경쟁력이 됩니다. 서울을 다녀온 여행자가 자기 동네에서 비슷한 경험을 만들려고 할 때 그 동네의 가게들이 조금씩 바뀝니다. 작은 변화는 모여서 문화가 됩니다. 물론 위험도 있습니다. 도시가 보이는 것만을 키우고 보이지 않는 것을 돌보지 않게 되는 순간입니다. 관광 수용력보다 과도한 방문이 몰리면 주민의 일상은 좁아지고 몇몇 지역의 불편이 도시 전체의 이미지로 일반화됩니다. 따라서 도시가 할 일은 명확합니다. 방문자를 더 많이 모으는 것만큼 더 넓게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한강만이 아니라 둘레길, 강북의 오래된 시장, 강서의 작은 공원까지. 야경만이 아니라 아침의 골목과 낮의 도서관까지. 도시가 스스로의 속도와 질감을 소개하면 방문의 무게는 가벼워집니다. 이쯤에서 실전적인 팁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을 사랑하게 된 분들이라면 다음의 세 가지를 해보세요.
첫째, 사진을 덜 찍고 메모를 더 남기기. 왜 좋았는지를 문장으로 적어두면 그 감정은 오래갑니다. 둘째, 반복 가능한 루틴을 한 개 만들기. 아침에 걷고 오후에 카페 한 곳을 정해 책을 읽고 밤에 강가에서 10분간 바람을 쐬는 루틴. 셋째, 거리에 대한 존중을 지키기. 줄의 앞과 뒤, 밤의 크기와 빛, 거절의 방식까지. 이 존중은 어디에서든 통하고 어느 도시에서든 환영받습니다. 서울병을 비판하는 의견도 이해합니다. 너무 아름답게만 편집된 도시가 실제 문제를 가린다는 지적. 가격이 빠르게 오르고 임대료가 높아지고 상권이 바뀌면서 오래 살던 주민이 밀려나는 현상. 관광이 늘어나면 발생하는 소음과 쓰레기, 피곤한 주민들의 표정. 이 모든 것은 도시가 반드시 다뤄야 할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능한 행동은 무엇일까요? 첫째, 장거리 이동을 줄이고 체류 시간을 늘리기. 짧고 빠른 소비 대신 느리고 깊은 체험으로 전환하기. 둘째, 유명한 곳과 덜 유명한 곳을 섞어서 가기. 지도에 별이 많은 곳 사이에 별이 하나도 없는 곳을 끼우기. 셋째, 도시의 규칙을 미리 공부하기. 대중교통의 암묵적 룰, 쓰레기 배출 시간, 식당의 주문 방식. 이 사소한 공부가 도시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서울병이라는 말은 사실 여행의 다른 이름일지도 모릅니다. 여행은 사람을 흔듭니다. 낯선 도시의 빛과 냄새와 속도는 내 삶의 기준을 흔들고 그 흔들림은 때로는 불편이지만 대부분은 성장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보고 이전의 나를 다시 봅니다. 서울에서 좋은 경험을 했다면 그 감정은 감사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는 그리움을 덜고 다음 만남을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이 현상을 둘러싼 오해를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 서울병은 모든 사람에게 생기는 보편 경험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취향과 체력, 예상과 기대가 다릅니다. 둘째, 서울병은 한국이 완벽하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좋은 점이 있는 만큼 부족한 점도 분명합니다. 도시는 늘 고쳐지는 중입니다. 셋째, 서울병은 한때의 밈으로만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을 계기로 도시가 무엇을 바꾸고 방문자가 무엇을 배우느냐에 따라 서로의 삶은 한 단계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서울병의 뿌리는 감탄과 비교입니다. 감탄은 여행을 특별하게 만들고 비교는 일상을 무디게 만듭니다. 그러나 비교가 의미로 변하면 감탄은 일상을 바꿉니다. 도시가 해야 할 일은 무드를 파는 것이 아니라 경험의 품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방문자가 해야 할 일은 빠르게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날 때 병은 사라지고 기억만 남습니다. 질문을 남깁니다. 여러분이 서울에서 가져온 단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그것을 내일의 일상 어디에 놓을 수 있을까요? 댓글에 한 줄로 적어주세요. 그 한 줄이 누군가의 다음 여행을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꿉니다. 한 문장으로 결론을 남기고 마칩니다. 우리는 같은 도시를 보았지만 서로 다른 삶으로 돌아갑니다. 다른 선택을 존중할 때 도시는 더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이야말로 다음 만남을 부르는 최고의 초대장입니다.